중동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 온돌이 예상치 못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온돌 침대의 대대적인 보급은 중동 호텔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온돌 스위트룸 가격은 200% 이상 폭등했고, 두바이의 최신 온돌 웰리스 리조트는 6개월치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최고급 호텔들은 온돌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국 기술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심지어 부유한 중동 왕족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저택에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새로운 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 때문입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1년 내내 뜨거운 날씨로 유명한 두바이에서 온기를 전달하는 온돌 시스템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나 사막의 밤은 의외로 춥고 현대적 냉방 시스템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가 많은 중동인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죠. 이 지역 특유의 건조한 기후는 관절 통증과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는데, 한국의 온돌 침대에서 발견된 놀라운 효과는 중동 상류층 사이에서 새로운 건강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의 오래된 난방 방식이 세계 최고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한국의 전통 온돌이 중동의 호화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귀족 알리입니다. 두바이의 여러 고급 호텔 체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건강이 문제입니다. 오랜 불면증과 허리 통증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전쟁과도 같은 일이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해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영국의 명의부터 스위스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까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검사와 진단, 고가의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수면제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고, 강한 진통제는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이었죠. 오늘도 평소와 같이 눈을 뜨니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두바이의 따뜻한 아침 햇살이 눈을 부시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온전히 즐길 수 없어 안타까웠어요. 수년간 이어진 통증과 불면은 저의 일상을 흑백 필름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색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니 허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비서가 달려와 도움을 주지만 저는 최대한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귀족으로서의 품위와 체면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에는 오랜 사업 파트너인 한국인정 사업가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와는 10년 넘게 호텔 비즈니스 관련해서 교류해왔어요. 정 사업가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사람이고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분입니다. 그의 방문이 기대되면서도 오늘따라 더욱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접대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정 사업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응접실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고통스러운 표정을 숨기려 애쓰며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정 사업가의 날카로운 눈은 금방 저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오랜 친구로서 그는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었고, 저는 결국 지난 몇 년간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죠. 정 사업가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는 최근 한국 방문 중에 경험한 전통 온돌 침대, 즉 돌침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 사업가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니 그가 진심으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았죠. 정 사업가의 설명에 따르면 온돌은 바닥 아래에 열을 가하여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돌침대는 이 원리를 응용해 만든 침구로 몸 전체에 고르게 열을 전달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순한 돌침대가 해결한다니 믿기 어려웠죠. 그러나 정 사업가는 자신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돌침대를 사용한 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경험담을 진지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저도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휴가 없는 치료에 지친 저로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죠. 결국 정 사업가의 추천으로 한국의 전문 기술자들을 초청해 제 저택에 최고급 돌침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모든 현대의학적 방법을 시도했으니
이제는 전통 방식을 시험해볼 차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정 사업가는 기뻐하며 즉시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주일 후 3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두바이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특별히 제작된 고급 돌판과 함께 왔습니다. 제 침실에 들어선 그들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작업에 착수했죠. 비서와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의심의 시선을 던졌어요. 중동의 귀족 저택에 한국 전통 침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틀 동안 열심히 작업했어요. 그들은 침대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위에 특수 처리된 돌판을 올린 후 정교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죠. 완성된 돌침대는 겉보기에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그 원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방식이라니 흥미로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기술자들이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돌침대의 온도는 사용자의 체질과 선호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 점차 높여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침대에는 원적 외선이 방출되어 심부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이 전통 방식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돌침대에 누웠어요. 처음에는 딱딱한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에서 서서히 퍼져나오는 온기가 허리와 등을 감싸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딱딱할 것 같았던 돌판이 제 몸 곡선에 맞게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면제 없이, 고통 없이, 그저 온돌에서 나오는 온기에 몸을 맡긴 채로요. 꿈속에서 저는 사막의 모래가 아닌 푸른 초원 위를 걷고 있었어요. 온몸이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놀라움이었어요. 저는 한밤중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죠. 몸을 일으키려 했을 때 평소처럼 급격한 통증이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두바이의 아침 풍경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막의 도시가 햇살 아래 빛나는 모습이 마치 새롭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비서가 아침 식사와 함께 들어왔을 때 그는 제 얼굴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생기 있는 제 모습에 그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과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견딜 만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돌침대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죠. 하룻밤 만에 이런 변화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 상태가 나아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침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아들은 이 전통 방식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질문했어요.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설명해준 내용을 최대한 전달했지만 솔직히 저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허리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되었고 불면증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죠. 비서도 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것을 알아차렸고 회의 중에도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호텔 사업 파트너들과의 모임에서 돌침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은 의아해하거나 심지어 비웃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사우디 왕자는 농담처럼 알리, 자네가 마법의 돌을 믿을 줄은 몰랐네라고 말했죠. 다른 사업가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보다 스위스의 최신 치료법을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분명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조롱과 의심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중동의 귀족 사회에서 체면과 평판은 매우 중요했죠. 전통적인 아랍 문화에서 이질적인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쩌면 저의 위신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건강의 개선이 분명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체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돌침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것은 단순한 침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건강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죠. 주변의 시선보다 제 건강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후, 저는 적극적으로 온돌 침대를 일상에 통합시켰습니다. 매일 밤 돌침대 위에서 편안한 수면을 취하면서 제 몸은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랜만에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 생활하게 되었죠. 저는 정 사업가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온돌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그는 온돌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돌에서 방출되는 원적 외선이 인체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균일한 열분포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려주었죠. 이런 정보를 들으며 저는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온돌 침대의 가치를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실제로 경험한 효과는 거짓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몇 주간의 사용 후에는 전체적인 체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저녁까지 에너지가 유지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압력은 존재했어요. 비즈니스 모임에서 만난 동료들은 계속해서 제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제 모습이 달라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돌침대 때문이라고 믿기를 거부했어요. 심리적 효과일 뿐이라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는 때때로 저를 불편하게 했죠. 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전날 밤, 저는 다시 결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음 날 열릴 중동 최대 호텔 협회 모임에서 제 건강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 분명했어요. 그곳에서 돌침대에 대해 언급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죠. 밤새 생각한 끝에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제 건강 회복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 원인을 속이는 것은 제 자신과 정 사업가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배신이라 느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더 결연한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미팅에서 많은 동료들이 제 달라진 모습에 주목했어요. 한 사우디 왕족은 제가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받았는지 물었고 다른 호텔 체인 오너는 제 피부색이 좋아진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의 온돌 침대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듣던 그들도 제 진지한 태도와 명확한 효과 설명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쿠웨이트 출신의 사업가는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그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고 제 저택을 방문해 직접 돌침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점차 호기심을 보였죠. 처음에 조롱은 진지한 질문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서구 의학의 한계에 대해 공감하며 대체 요법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관계와 대화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넘어 문화 교류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비서가 오늘 여러 통의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었어요. 모두 돌침대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동료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정 사업가에게 연락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달라고 부탁했죠. 이제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정 사업가의 도움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 저는 관심 있는 동료들에게 온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저택을 방문한 사람은 쿠웨이트의 사업가였어요. 그는 돌침대를 보자마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잠시 누워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돌에서 전해지는 고른 온기가 생각보다 편안하다며 즉시 자신의 저택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여러 비즈니스 동료들이 제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방문이었지만 실제로 돌침대를 경험한 후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중동 지역 특유의 건조한 기후로 인한 관절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온돌 침대의 따뜻한 열기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차 저의 경험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두바이의 상류층 사이에서 알리의 신비한 돌침대라는 주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인 호기심거리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했죠. 제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에서 온돌 침대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돌침대를 설치한 쿠웨이트 사업가가 만성 요통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또한 아부다비의 유명한 왕족 가문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중동 상류층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 사업가는 두바이의 한국 전통 온돌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쇼룸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이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흥미로운 기회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삶을 변화시킨 이 전통 방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쇼룸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소유한 호텔 체인 중 하나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두바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일부 스위트룸에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호텔 경영진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다시 기술자들이 초청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왔고 그들은 호텔 환경에 맞는 현대적 디자인의 온돌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것보다 더 세련되고 호텔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었죠.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두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이 중동의 럭셔리한 환경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어느 날 저는 호텔을 방문했어요.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끝없는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죠. 그때 저에게 이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이 제 건강을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까지 열어주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한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중동에서 한국 온돌 시스템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문화적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나 건강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호텔의 온돌 스위트룸이 완성되어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객실은 총 10개로 각각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온돌 시스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침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럭셔리 침대와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특수 처리된 돌판과 정교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객실 내부는 중동의 화려함과 한국의 절제된 미학이 절묘하게 융합된 형태였죠. 마케팅팀은 이 특별한 객실을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전통 지혜를 통한 현대적 휴식이라는 컨셉으로 건강과 웰빙에 관심 있는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웹사이트에는 온돌의 역사와 건강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특별 패키지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어떨지 불확실했지만 예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첫 손님들의 피드백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비즈니스 출장으로 온 일본인 임원은 밤새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유럽에서 온 한 부부는 평소 여행 중 겪던 허리 통증이 없었다며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두바이를 방문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의 부유층, 고객들이 온돌 스위트룸을 지정해서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공에 고무된 저는 다른 호텔에도 온돌 객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부다비와 리야드에 있는 제 호텔에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성공적인 전략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한편 정 사업가와 함께 시작한 온돌 시스템 쇼룸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중동 전역에서 상류층 고객들이 방문했고 주문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중동 시장에 맞춘 특별 디자인의 돌침대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취향에 맞게 금박 장식이 들어간 고급 모델부터 미니멀한 디자인의 모던 스타일까지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생각보다 빠르게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가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카타르의 고급 호텔들도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온돌의 따뜻한 열기는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게다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요시하는 바닥 생활과도 일부 공통점이 있어 문화적으로도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 이름은 문화 교류의 선구자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두바이의 경제 매거진은 저를 동서양의 문화 가교라 표현했고 한국 언론에서도 중동에서의 한국 전통 문화 확산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러한 관심 속에서 한국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두바이를 방문했을 때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만남에서 장관은 중동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요. 온돌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전통 문화 요소들도 중동에 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정 사업가는 이러한 성공에 매우 기뻐했어요. 그는 자신의 문화적 자부심과 비즈니스 감각이 결합하여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에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온돌 문화를 넘어 한국과 중동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아이디어까지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 재단을 통해 양국의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전통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 건강은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했어요.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어요. 성공적인 호텔 시범 사업 이후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소유한 모든 호텔 체인의 온돌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 호텔마다 최소 20%의 객실에 온돌 침대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이를 위해 한국의 여러 제조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현지에서 온돌 시스템을 생산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죠. 호텔업계의 다른 경쟁자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두바이의 한 유명 호텔 체인은 저희 호텔의 성공을 보고 자체적으로 열 테라피 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름은 다르게 붙였지만 기본 원리는 한국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했죠. 또 다른 호텔들은 직접적으로 한국 업체들과 접촉하여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보며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이것은 온돌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럭셔리 호텔 산업에서 온돌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저택이나 개인 주택에서의 온돌 설치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독특한 공간을 원하는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일부는 전통적인 아랍 디자인 요소와 온돌 시스템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문양과 한국 온돌에 좋아하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죠. 이러한 트렌드는 의료 및 웰빙 산업으로도 확장되었어요. 두바이의 한 고급 스파는 온돌 원리를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의료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의사들도 특정 환자들에게 온돌 요법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에게 보조 요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의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어 두바이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온돌의 열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시험을 계획하기도 했죠. 한국과 중동의 문화적 교류도 더욱 깊어졌어요. 온돌을 시작으로 다른 한국 전통 요소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 차와 한방 요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두바이에서는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에서 온돌 체험관은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중 하나였죠.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개선되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 조깅을 시작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도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로 가득 찼죠. 온돌 사업의 성공은 저에게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 사업가와의 파트너십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함께 동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와 중동 간의 전통 지식,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단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학생들이 중동에서, 중동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또한 전통공예 기술의 보존과 현대적 응용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도 후원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혁신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국제호텔협회는 저희 호텔 체인의 문화혁신상을 수여했고, 경제 포럼에서는 동서양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인 융합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이 사례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운 통합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기 때문입니다. 온돌의 원리는 건축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바이의 신축 건물 중 일부는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사막의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온돌 시스템에 고르고 지속적인 열 분포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 전통 방식을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을 개발했죠. 이는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현대 중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성공은 저희 호텔 체인의 기업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텔 운영 기업이 아닌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고객 충성도와 만족도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반복 방문율이 이전보다 30% 증가한 것은 놀라운 성과였죠.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저는 온돌 경험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온돌 웰니스 리조트라는 특별한 휴양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리조트는 온돌의 건강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종합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온돌 객실뿐만 아니라 온돌 원리를 응용한 스파 시설, 명상 공간, 한방 치료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이었죠. 리조트 설계를 위해 한국의 전통 건축가와 현대적인 웰니스 시설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이 탄생했어요. 외관은 두바이의 현대적 감각을 살린 반면 내부는 한국 전통 가옥의 따뜻하고 자연적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특히 중앙 정원은 한국의 전통 정원과 아랍의 오아시스 개념을 결합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죠.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을 방문하여 온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방문하고 고궁에서 사용된 온돌 시스템을 직접 보며 그 역사적 가치를 체감했어요. 또한 온돌 제작 장인들과 만나 그들의 기술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전통 지혜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죠. 한국 방문 중에는 현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저는 온돌이 어떻게 제 인생과 비즈니스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중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자국의 전통 문화가 멀리 중동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문화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양국 간 더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죠. 귀국 후 저는 온돌의 철학을 비즈니스 전반에 더욱 깊이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온돌 휴게실을 도입했고 기업 연수원에도 온돌 시설을 설치했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는 호텔 직원들에게 온돌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돌 웰니스 리조트가 완공되어 문을 열었을 때 예약은 이미 향후 6개월치가 꽉 차 있었습니다. 개장식에는 중동 각국의 귀빈들과 언론이 대거 참석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하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개장 연설에서 저는 이 리조트가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닌 동서양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과 조화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죠. 리조트의 성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개장 첫 해에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국제적인 웰니스 시설 어워드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어요.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죠. 이 성공은 더 넓은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설립한 동서문화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전통 지식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재단을 통해 여러 문화권의 전통 지혜가 현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했습니다. 온돌은 이제 그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저의 개인적인 여정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한때 끝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던 사업가에서 이제는 문화혁신가이자
동서양 교류의 선구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국제 포럼에서 강연을 요청받기도 하고 비즈니스 학교에서 사례 연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온도를 통해 되찾은 건강과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도 개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고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사업가의 한마디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이제 저는 체면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문화의 지혜에 마음을 열었던 그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였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였으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